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쪽에서 이야기 되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수사학이라는 책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 뭐가 중요한가라는 걸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메시지 전할 때 이런 형태, 어떤 식으로 그 말을 전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약하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말을 하는 사람, 화자라 그러는데 말을 하는 사람, 결국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 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하거나 이게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사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만 제 자랑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강연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저는 그 개발자 생활을 무려 26년, 대단하죠. 26년째 안 잘리고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 개발자 생활은 옛날에는 하는 날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래 한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 아래 한글을 만들려고 회사에 옛날에 입사를 해서 한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보스턴에 가서 스타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스타트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 게임 회사 블리자드에 가서 개발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블리자드에 가서 일을 할 때 제가 사실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원래 스타크래프트가 한글 채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아예 지원이 안 됐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에 제가 혼자 몰래 남아가지고 한글 채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한글로 즐길 수 있는 거는 다 저 덕분이죠. 그래서 평생 자랑 중에 하나고요. 아 그리고 탤런트 김희애 씨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있죠. 제가 한컴 다닐 때 그 한컴 사장님이 이찬진님이었는데 그분의 와이프분이 김희애 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김희애 씨의 술상을 직접 차려준 걸 받아본 걸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업계에 좀 일찍 들어와서 많이 배우면서 선배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후배들한테 다시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4년 전쯤에 이제 넥슨이라는 이제 게임 회사에 왔고요. 그래서 그 넥슨에서 이제 몇 년 일을 하다가 이제 삼성으로 지금은 옮겨서 삼성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이 수원인데 여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와가지고 근처 호텔에서 자고 지금 여기서 강연을 하고 이제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이 행사가 중요한 행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눌 주제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키노트로 이게 어울릴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개발자로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직원들을 채용을 한 것도 거의 면접 본 게 한 10,000번은 넘을 거예요. 10,000번 보고 채용은 예를 들면 한 1,000명은 했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훌륭한 개발자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9개 정도 나눠봤는데 사실 여기는 9개를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순식간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프로그래밍 기술 같은 거죠. 하드 스킬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한 1년에서 5년 정도 개발자 생활에 되게 중요한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개발 사이클 그래서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게 앉아서 코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다 봐야 돼서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베이직 기술을 보면 되게 중요한 게 학교나 직장이나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되게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학, 물리,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데이터 스트럭처, 그래픽, 뭐 게임 엔진, OS 툴스 이런 걸 쭉 공부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마음에 드는 책들이나 마음에 드는 그냥 사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책을 꼭 사서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한 권이고요. 어쨌든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학교나 입사에서도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9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해서 성공하는 개발자는 없어요. 나머지들을 다 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는 그 제품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블리자드 다녔을 때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게임을 만드느냐. 단순해요. 모든 사람이 게임에 미친 사람만 뽑아요. 그러니까 지원 직원이 5,000명인데 5,000명이 게임에 미친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 5,000명이 좋아하는데 나가서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5,000명이 좋아할 때까지 만드니까 게임을 10년 동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블리자드의 사장이 마이크 모하임인데 마이크 모하임님이 이제 그 저희는 마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마 사장님이 이제 디아블로 3 출시하기 직전에 이제 전체 이제 이사들 회의를 하는데 한 70명이 모였겠죠. 그래서 출시 준비됐냐 그랬더니 뭐 클라이언트 준비됐다, 서버 준비됐다, 뭐 빌링 준비됐다, 페이먼트 준비됐다 막 하는데 한 30분 듣다가 마 사장님이 여기 게임 끝까지 해보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바빠서 해본 적이 없어. 이제 출시 안 한다고. 당신들이 다 해보고 재밌어야 출시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제품을 재밌게 하고 싶은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블리자드를 이제 게임 제작 동호회라고 불렀는데 그런 식으로 열심히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비유를 쓸 때 드는 표현인데 식당도 예를 들면 돈을 벌려고 여는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게 좋아서 그걸 남들한테 해주는 게 좋아서 여는 식당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먹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가 맛있게 먹으려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식당을 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죠. 요리를 해서 자기가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어야 남도 맛있는 거라는 기본인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넥슨이죠, 넥슨.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꼭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것과 남이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것과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다 동일하게 좋은 이유예요. 근데 그만큼 회사의 이제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제품을 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사이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일을 하면은 앉아서 막 코딩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체에서 코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을 받고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디자인을 해보고 모델링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을 다 만들어보고 실제로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버그를 다 고치고 출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이 서클이 다 돌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를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주니어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뭐 얼마나 될 것 같냐? 그러면은 다들 뭐 임플리멘테이션 한 5는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1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들 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5개를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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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프로그래밍은 전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시간은 딴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본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1번 프로그래밍만 신경 쓰면 전체 개발의 5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 요구 조건을 어떻게 받고 분석할지 그리고 실제 그거를 제품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뭐 아키텍처를 잡을지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버그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그리고 출시한 다음에는 요즘은 다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출시를 하고 나서도 사용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지표로 오게 돼 있어요.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지표를 다 보고 분석하고 또 뭐 A/B 테스팅이라고 기능 자체를 사실 2개를 만들어서 반한테 사용자한테 출시를 해요. 그러면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아 사람들이 더 A 기능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A 쪽으로 개발을 하고 그럼 모든 피드백 받고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이 개발 사이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게 구글에서 나온 책인데 어떻게 구글이 테스트하냐라는 책인데 저걸 보다 보면 전체 구글의 이제 개발 사이클을 또 볼 수 있죠. 다른 회사들의 개발 사이클을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기초입니다. 기초.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걸 해야 회사에 가서 이제 밥값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점점 어려운 예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코딩을 잘하는 사람,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남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혼자 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하죠. 저희가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결국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아이디어를 합치고 그리고 뭐랄까 내가 의견이 있고 저 사람 의견이 있는데 그 두 의견을 합쳤을 때 새로운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할 때 이제 사실 파워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 7을 출시하고 나서 그 윈도우 7 출시한 팀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축하를 했는데 체육관에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2만 명이 1년 반 동안 개발을 한 게 예를 들면 윈도우 7인 거예요. 근데 막말로 윈도우 7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는 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관리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다녀보시고 팀장이 돼보면 아시겠지만 한 명도 못 다뤄요. 한 명도 말 안 해요. 원래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제가 하는 농담 중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발자고 나중에 아주 나쁜 관리자가 될 겁니다. 그럼 다들 화를 내요. 왜요? 여러분들은 사람보다 기계를 좋아해서 엔지니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사람을 다루는 게 서툴고 그걸 못한다는 가정해야 된다고. 그만큼 이렇게 사람 매니지먼트가 힘들고 진짜 한 100명, 200명, 뭐 1000명, 2000명 가면 갈수록 프로젝트 관리는 하늘로 올라가죠. 저도 이제 조직 관리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크게 하고 뭐 지금도 한국에 뭐 예를 들면 100명, 인도에 뭐 40명, 미국에 한 3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런 거를 쭉 지금부터 이제 스킬을 쌓아가야 나중에 이제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6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개발자들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책은 번역본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재밌죠. 책 제목이 개발 과정을 디버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과정 자체도 디버깅해서 더 좋게 만들수록 개발을 더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팀 관리,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사실 이 세 가지가 제일 이제 키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만드느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어떻게는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고, 무엇은 그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고, 왜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일을 할 때 이제 보통 세 가지 이제 제한 사항에 걸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력이죠. 이제 비용이라 그래야 되죠. 비용이나 인력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일정. 그래서 항상 개발을 하다 보면 리소스는 부족해요. 사람은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도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를 잘라내냐면 스코프, 기능을 잘라내요. 그러면은 그 기능이 잘라서 떨어져 나가는 게 사실 잘못 잘라내면 퀄리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시간도 충분하고 인력도 충분해서 오랫동안 개발을 하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블리자드 같은 데가 약간 사기캐인 게, 그냥 걔들은 재밌을 때까지 꾸준히 만들어요. 그냥 돈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리소스가 충분하지도 않고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어떻게 하면 그 두 개를 잘 관리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스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 관리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은 팀이 보통 생기면은 이 네 단계를 거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밍, 스토밍, 노밍, 퍼포밍인데, 이제 포밍은 막 만들어지는 단계, 스토밍은 막 이렇게 천둥 번개 치면서 싸우는 단계, 그다음에 노밍은 좀 약간 안정화된 단계, 퍼포밍이 이제 막 일이 잘 돌아가는 관계인데, 이거를 이제 신뢰와 지식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맨 처음 막 생겼을 때는 서로 누가 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리지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러스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있죠. 그러다가 서로 이제 아직 신뢰는 싸우지 않았는데 뭐를 아는지는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뭐 클라이언트 개발을 잘하고 이 사람 서버 개발을 잘하고, 그러면은 아직은 트러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스토밍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안정화되면 사람들끼리 이제 협력도 되고 지식도 이제 공유하고, 그러면 이제 노밍이라고 좀 더 좋아지는 단계 됐다가, 여기서 이제 더욱더 사람들이 이제 시너지가 생기고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은 마지막 단계 이제 퍼포밍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이 네 단계를 거치게 되고, 재밌는 거는 이런 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스타일 같은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저 책에 나와 있는 스타일을 이제 네 가지를 말하는데, What 타입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들자. 그러면은 이제 개발자 이야기예요. 다리를 만들자. 그러면 이제 what 타입은 무슨 다리를 만드냐, 뭐 현수교를 만드냐, 뭐 사장교를 만드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Y 타입은 왜 다리를 만드냐, 다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how 타입은 이거를 뭐 콘크리트로 짓냐, 뭐 쇠로 짓냐.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what은 제품에 신경 쓰고, Y는 이 비즈니스에 신경을 쓰고, how는 기술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저게 세 가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던지면 막 토론이 벌어져요. 그리고 막 이야기가 나눠지고. 근데 한국 회사들은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 대부분이 what 타입이에요. 그냥 시키면 바로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이렇게 약간 시키는 대로 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왜 이거 해야 돼요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분위기. 그래서 이거를 분위기 깨는 게 되게 힘들고요. how 좀 더 기술을 좀 논의하지는. 근데 기술조 사실 팀장이 좀 이렇게 결정해주면 그대로 가는 분위기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직되는데,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이 Y 타입이나 how 타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회사 다니시면은 좀 내세우는 게 사실 일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what if 타임인데, 이거는 엉뚱한 거예요. 약간 또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리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배로 건너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저런 what if 타입을 회사에 두면 저 사람들이 잘 두면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은,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거는 미친 짓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회사를 가는데 20분 걸리는데 다음 날 갑자기 5분이 걸리고 그 다음 날 3시간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과정이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과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바꾸는 사람들이 저기 화디프에 계신 이제 또라이 분들이죠. 그래서 재밌는 건, 제가 블리자드 일할 때도 저기 화디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막 자르고 싶어 하는데도 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딴 데 가면 큰일 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큰일은 안 내더라도, 그러니까 성공은 못 하더라도 다른 회사 성공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일하세요. 그 사람 아마 해고하면 딴 데 가서 큰일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라, 제가 블리자드 했을 때 직원 하나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막 짜증 나가고 결국 싸우다가 잘랐는데,
한 달 후에 애플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랑 일할 때는 이상했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그리고 반성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팀 관리에 중요한 거는 역할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라고 그 일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덕트 오너라고 그 제품 자체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팀은 그거를 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리더는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 따라 다 다른데 다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만 좀 보면은 네 가지 직군이 있는데 이제 프로듀서, 아티스트, 디자이너, 엔지니어 이제 블리자드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듀서는 이렇게 일정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개발 관리하고 그다음에 아티스트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이제 디자이너는 기획자라고 이제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그 기획을 하는 거고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근데 제가 이제 부를 때 이제 아티스트는 이제 호객군. 이제 이쁘게 해야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아티스트가 이제 호객군,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그 석세스 메이커, 성공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게임을 재미없게 만들면 무조건 망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석세스를 만들죠. 그리고 아티스트가 호객을 하고 그러면 엔지니어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긴대해요. 뭔가 멋진 거겠지. 근데 저는 이제 페일리어 프리벤터, 실패를 막는 사람. 이게 재밌는 게 엔지니어가 후주면 그냥 망해요. 왜냐하면 제품이 안 나와요. 아니면 나와도 계속 크래시가 나.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성공을 시킬 수는 없어도 확실히 실패는 시킬 수 있어요. 버그 하나만 넣어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서버에 버그 하나로. 농담이 아니라 제가 블리자드에 있었을 때 그 엔지니어 하나가 저녁에 버그 하나 잘못 그러니까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그날 저녁에 막 CDN 그러니까 데이터 막 다 날아가고 난리 난 적도 있고 넥슨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껐다 켜는데 세팅 하나 잘못하고 또 껐다 켜가지고 하루 종일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아마 그날 우리 손해액이 한 400억? 그래갖고 그 친구 막 얼굴 펄해지고 제가 그래갖고 너 하루에 이제 1,000원씩 400억 될 때까지 입사 다녀야 된다 그랬더니 나머지 친구도 자기들도 사고 치겠다고. 그러면 평생 직장 아니에요, 평생 직장. 근데 어찌 그만큼 엔지니어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페일리어 프리벤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신 엔지니어는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스킬이 아주 뛰어나. 그래서 뭔가를 빨리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재미없는 기획도 빨리 개발을 해서 만들어 봤더니 재미없으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파이프라인이 결국 나머지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엔지니어가 후지면 그걸 만드는데 3년이 걸려서 그러면 만들어 봤더니 재미없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지금의 시대는 이제 애자일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 애자일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데벨롭먼트 사이클 라인 그 서클이고 거기에서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오늘 근데 이게 컨셉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깊게 보시려면 진짜로 막 1년 2년 공부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이제 이게 좋은 대학교 가시려면 국영수 이렇게 물리를 하셔야 되고요. 라면서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회사를 가는데 차로 가요. 근데 딱 차로 운전하면서 여기서 좌회전 저기서 우회전 짝짝짝짝짝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항상 일정한 결과가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그 프로세스대로만 이 인스트럭션대로만 하면은 기본은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두 번째 목표가 나타나는데 프로세스를 잘 갖춰놓고 그 다음에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개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가는 이제 출근 코스를 잡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갈 수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다른 길도 계속 찾아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길이 좋은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프로세스화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옵티마이즈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일단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디벨롭먼트 사이클이나 뭐 코드 리뷰나 그리고 개발자들은 그 조엘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저 조엘 테스트라는 거 꼭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본인 회사에서 본인 프로젝트 일하는 방식 자체를 계속 고민하시고 그거를 이제 강화하는 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PMMM이라고 이렇게 소개만 드리면은 그러니까 회사들을 평가할 때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한 이 5단계로 회사를 좀 나눠보자. 해서 첫 번째 이게 올라갈수록 어려운 단계예요. 그래서 5단계인 회사는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한 2.5단계, 뭐 3.5단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뭐 넥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회사 내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되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용어가 같은 거죠. 저 뭐 야 그 ROI가 이건 어때? 그럼 이거 ROI 높아. 라든가 야 이거 개발 다 끝난 거야? 뭐 다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난 거라는 정의가 뭐고 ROI라는 게 정의가 뭔 게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소통이 빠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 이거 다 끝났어? 끝났다고 말했는데 해보니까 버그가 많아요. 그럼 끝난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용어가 통일됐다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제가 다녀본 회사,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몇몇 회사들은 이제 뭐 컨설팅도 하고 그러는데 저 1단계도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럼 이 사용자는 당연히 뭐 소프트웨어가 빨라야지. 이 개발자는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뭐 이렇게 기능이 많아야지. 그럼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좋은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그 단계가 돼야 이제 2단계가 되는데 2단계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잘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 실패를 하잖아요. 항상 어제 성공한 일을 내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더 힘든데 회사 전체가 한 가지 개발 그 프로세스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면 디아블로 개발팀하고 이쪽에 스타크래프트 개발팀이 있다. 그럼 디아블로 개발팀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시하는데 스타크래프트 개발팀은 석 달에 한 번 출시한다. 그럼 서로 프로세스가 다르잖아요. 그 말인즉슨 언어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 같은 회사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전사가 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했어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이쪽에 이제 뭐 디아블로 개발이 좀 느려진다. 그럼 스타크래프트 팀에 사람을 왕창 훔쳐다가 넣어도 돌아가요. 왜냐하면 방식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같이 다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말도 편하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한 회사가 하나의 방식으로 일을 하면 진짜 한 덩치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단계는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측정을 하고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벤치마킹,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이거를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거죠, 사실. 그래서 회사가 끊임없이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계속 그 벤치마킹으로 더 빠르게 하고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단계까지 간 회사는 뭐 사실 코카콜라나 뭐 3M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도대체 저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회사를 변신하는 회사들이 사실 5단계까지 가는.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자로서도 이제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블리자드 창립 25주년인가 30주년 기념으로 이제 PC 게이머라는 잡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블리자드에서 때려치고 나가서 회사를 만들었나 했는데 나온 것만 해도 거의 한 50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안 나오고 망한 회사까지 하면 한 150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한 35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한 35개는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한 50개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 초창기 멤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아직도 계속 뭐 게임도 잘 만들고 그럭저럭 돌아가는 이유는 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가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조직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프로세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하드 스킬, 이제 프로그래밍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스킬,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일할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거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장 되시고 뭐 본부장 되시고 뭐 상무 되시고 하려면은 조금 더 어려운 걸 많이 알아야 돼요. 이제 비즈니스 스킬이라고 약간 이제 어떻게 사업을 돌릴까, 조직을 돌릴까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쭉 연결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10년 이상 일을 해서 뭐 스타트업의 뭐 CTO가 된다든가 뭐 개발 팀장이 된다든가 했을 때 좀 더 봐야 되는 건데, 뭐 어떻게 인사를 돌릴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돌릴 것인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HR은 인사는 사실 여기 취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거를 이해해야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인사를 크게 이제 6개로 나누는데,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약간 커리어 패스, 예를 들면 뭐 초급 개발자, 중급 개발자, 고급 개발자 어떤 식으로 쭉 승진해 가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리워드, 뭐 보상은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월급은 당연히 주는 거고 일이 잘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못하면 뭘 해야 될까요? 에듀케이션, 교육을 해야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주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해서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상과 교육은 같이 가고, 마지막에 베네핏, 복지죠, 복지. 일반적으로 계속 좀 독특한 복지를 해주는 이런 6가지를 쭉 챙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채용만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채용을 많이 했어요.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 이제 이력서 같은 걸 받아서 보는데, 이력서에서 뭘 보냐면,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기소개 뭘 보냐면,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고,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을 오고 싶어요. 그럼 왜 삼성을 오고 싶어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당신이 왜 삼성에 오고 싶은지.
그러니까 뭐 삼성 오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저번에 한번 이제 그 면접을 봤는데 뭐 이렇게 식당에 밥이 맛있다는 소문 듣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이유죠. 그 친구 떨어졌는데 식당에 밥이 맛있다는 거는 좋은 이유는 아니죠. 그리고 왜 당신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참 개발도 잘하고 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당신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느냐. 뭐 와서 뭐 개발을 많이 기여해서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왜 이 회사냐, 왜 나냐, 내가 그 회사 가서 뭘 할 수 있냐. 이 세 가지가 사실상 굉장히 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링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코딩 테스트를 했고요. 뭐 코달리티라든지 해커랭크 같은 사이트에 이제 프로그램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로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 요즘은 이제 웹사이트 잘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것도 이제 메일로 보내서 뭐 이렇게 문제 풀게 했는데 요즘은 저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와서 볼 때는 이제 그 테크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뭐 화이트보드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문제를 막 풀게 하죠. 구글처럼. 그래서 막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하게 하고. 저때 저는 좀 한 번은 옛날에 좀 약간 빡세게 했을 때는 개발자를 좀 많이 뽑아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을 좀 급하게 뽑아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뭐 또 했냐면 개발자를 3명을 불러가지고 클라이언트 개발자 1명, 뭐 서버 개발자 2명을 불러서 셋이서 게임 하나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네들끼리 상의해 가면서. 근데 이제 그 게임의 컨셉은 미리 줘요. 뭐 이렇게 스페이스 인베이더 같은 거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컴퓨터 세대에 셋이 앉아서 일하면은 그 3명의 컴퓨터 화면을 큰 옆에 60인치 TV에다가 3개를 이제 미러링 해놓고 이쪽에 이제 면접관들이 앉아서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등 뒤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 면접인데 저희가 그러죠. 당신이 이 회사를 입사해서 10년을 다녀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한 적은 없을 거다. 근데 오늘 잘하면 당신은 무조건 와서 성공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힘든 압박인 상황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으면 들어와서 일을 아주 잘하겠죠. 그래서 3명이 뒤에서 뭐 한 7명이 면접관이 그 큰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막 백스페이스 누를 때마다 뒤에서 궁시렁대고 막 컴파일 에러 나면 다들 궁시렁대고 그 수근수근 되는 거를 들으면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어떤 제일 잘하는 팀은 셋이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AI까지 완성해 가지고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그 3명 팀에 이제 우승했던 분이 그러니까 셋 중에 리딩했던 분이 입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배틀넷 프로젝트 총괄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죠. 근데 그 면접이 나중에 폐지했어요. 이게 인권 침해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제가 볼 때는 같이 있었던 테스트 같아요. 그리고 협업도 같이 볼 수 있고 어쨌든 굉장히 빡세게 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채용의 목표는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못하는 사람을 안 뽑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QA의 목적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걸 막는 거지 프로그램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용을 잘해도 회사가 갑자기 확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채용을 잘못하면 회사 망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걸리는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 아니야라는 거를 걸리면 무조건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전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걸 다 걸러내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기본적인 생각은 이시 오느냐, 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느냐, 뭐 나머지 사람들하고 협업은 잘하느냐, 뭐 이런 걸 쭉 보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팀 인터뷰는 이제 컬처 핏인데 문화적으로 좀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체 팀이 다 가서 토론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 팀이 이제 투표해가지고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채용을 할 때 딱 3가지만 봐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채용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3가지만 보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똑똑하냐. 왜냐하면 뭘 공부해도 뭘 알아갖고 와도 회사는 쓸모가 없어요. 바로 다른 거 가르쳐야 되고 저도 지금 26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26년 전에는 코볼 포트란으로 상용 프로그램 짰고 그다음에 이제 베이직 뭐 파스칼 쓰다가 C 쓰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배운 거 중에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거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하고 버리는 게 이 업계의 그 트렌드라 아무리 지금 우리가 시키고 싶은 걸 잘하고 있어도 3년 지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느냐 그걸 저는 그냥 똑똑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보고 두 번째는 부지런하냐 이게 아까 그 개발자들은 기계를 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약간 게을러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게으르고 근데 게을러야 이게 자동화를 하고 또 프로세스를 만들고 모든 걸 더 빠르게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인간 문화의 모든 창조는 게으름에서 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부지런한 사람 그렇게 게을러도 조금 부지런한 사람 좀 좋아하고 마지막 3번째가 좀 독특한데 저는 착해야 된다고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남들을 약간 속이면서 뭔가 나쁘게 하고 뒤에서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 들어오면 나중에 큰일이 나요. 그래서 사실상 착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안 뽑아요. 딱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약간 선하다. 아니면 약간 맹해도 남은 사기를 안 치겠다. 그러면 채용을 하는데 약간 좀 잔머리 굴리고 남 좀 속이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 사람 자세 바꾸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어쨌든 착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저는 웃긴 게 요 3개만 갖고 채용을 하고 이제 면접을 하도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약간 감이 오는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면접 가서 딱 얼굴 보고 아 오늘 느낌 싸한데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이야기 나눠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슬슬 이제 도가 터가서 이제 회사 그만두면 관상을 보면서 이렇게 입사하려면 표정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고 농담입니다. 네 아침부터 다들 긴장하셔갖고 제가 쪼크를 못 하겠네 이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평가인데 평가는 저는 이제 개발자는 한 7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약간 국영수 같은 거예요. 그냥 잘하는 개발자, 못하는 개발자 이렇게 나누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은 얼마나 좋으느냐, 그리고 맡긴 일은 잘 끝내느냐, 다른 사람들과 뭐 일은 같이 잘하느냐, 지식은 충분히 많으냐, 만든 프로그래밍은 잘 도느냐, 그 다음에 코드 자체가 깨끗한가,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설계 같은 걸 잘하는가, 이런 식으로 한 7가지 정도인데 7개를 다 잘해야 사실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뒤쪽에 이제 4개를 잘하면 약간 이제 이제 약간 숨어서 하는 이제 코어 개발자, 그룹 개발자들이 되고, 앞쪽에 이제 3개, 4개를 잘하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잘할 수 있죠. 7개를 다 잘하면은 이제 팀장이 되고 막 점점 올라가는 거고, 성향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뭐 이게 뭐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처럼 7개를 다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를 잘하고 있나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발자를 이제 타이틀을 이제 제가 좀 나눠본 건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막 신입 개발자, 그다음에 초급 개발자, 중급 개발자, 뭐 고급 개발자, 그다음에 이제 리드는 이제 그냥 대가 개발자라 그럴게요. 프린시펄은 이제 일단 여기서 제끼고, 그래서 신입 개발자는 그냥 대학 졸업해서 입사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요구 조건 간단해요. 이제 숨만 쉬고 있어라, 죽지만 마라 회사에서. 그게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한 1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다음 초급 개발자는 시킨 일을 잘해라. 시킨 일을 100% 끝내기만 하면 성공인 거죠. 중국 개발자는 안 시켜도 알아서 잘해야 돼요. 자기가 일을 잘해서. 당연히 언제까지 시켜요. 그다음에 시니어 개발자는 저 초급 개발자하고 중급 개발자를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프로젝트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냥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그 대가 개발자. 그럼 대가 개발자는 뭘까요? 시니어 개발자하고 이제 리드 개발자의 차이는, 시니어 개발자는 어떤 일을 주더라도 잘해요. 근데 그 일이 그 사람이 해본 일이어야 돼요. 자기가 해본 일을 잘하는 게 시니어고, 리드는 안 해본 일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번도 이런 서비스 안 만들어 봤는데 새로 만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1000만 명이 접속해서 3초 안에 메시지 주고받는 거 만들 수 있겠어?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리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노운의 영역, 안 해본 영역. 근데 재밌는 게 이 IT 업계 자체가 저런 거를 잘해야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해서 가는 회사들은 다 중간밖에 안 가요. 아무도 그걸 안 할 때 먼저 만든 회사들, 뭐 유튜브라든가 뭐 구글 검색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IT는 무조건 언노운이에요. 테슬라 같은 것도 자동 주행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해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역에서 사실 능력을 발휘해야 사실 회사도 키우고 프로젝트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드까지 가고, 교육,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원래 1시간짜리인데 오늘 40분에 해달라 그래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냥 건너뛸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초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제 비전이 있어야 돼. 이렇게 조직 관리를 하거나 회사나 어떤 방향으로 회사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재밌는 게임을 만든다. 이게 비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사의 비전과 팀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있잖아요. 이게 쭉 연결이 됐을 때 가장 파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조직원들 쭉 면담하면 그걸 물어봐요. 뭐 첫 번째 질문은 일을 잘하고 있냐. 왜냐 이걸 일을 못 하고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잘하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월급 받는 보람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행복한가. 만약 이 친구가 안 행복하면 회사를 때려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행복한가를 꼭 체크하고, 세 번째는 성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장을 안 하면은 지금 당장은 상관없지만 5년 후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도와줄 건 뭐가 있는지, 뭐 행복한지, 그걸 위해서 내가 도와줄 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내가 도와줄 건 뭐가 있는지, 이렇게가 쭉 가고,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어야 앞에 3개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회사의 비전은 뭔가 같냐? 우리 팀의 비전은? 그럼 우리 팀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과 당신의 비전은 어떻게 연결되냐? 근데 이게 쭉 연결됐을 때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과 팀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되면 굉장히 일하기가 쉬워요. 재미있고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쭉 9개를 좀 나눠봤었고요. 요걸 가지고 잠깐 이거를 그냥 스킵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Q&A를 5분이라도 하기 위해서 요 메시지만 드리고 일단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인가 아마 봤던 메시지인데 이거 듣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나는 세상을 벤자민이라는 어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나는 세상을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고 나는 세상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고 나는 세상을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나 만들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 이거 딱 읽었을 때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는 세상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필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면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일을 잘하냐 못하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참 대단히 이 꼭두 새벽부터 수고하고 계신데 이 자세를 잃지 마셔야 돼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IT 업계에서 특히 생존을 하시려면 저 배우는 자세, 성장하는 자세를 갖고 계속 유지하시면 쭉 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